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가 있죠. 칼 메닝거. 이 칼 메닝거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때때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절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실망스럽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디프레스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의 강남스타일, 저는 강남스타일을 제가 한 100번 이상 봤을 겁니다. 왜 100번 이상 봤느냐? 막 그게 마치 뭐 춤추는 거 이거 배우려고 본 게 아니고 세상에 저렇게 노래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그 1억 조회 이상이 올라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에 뭐 아주 좀 훌륭한 그 CCM 가수들이 하는 찬송이 복음성가가 훨씬 더 좋은데 사람들은 왜 저기에 환호할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는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때때는 좀 섭섭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 예식할 때에 제가 아주 멋진, 제 나름대로 멋진 이제 주례사를 하잖아요. 주례사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그 축가할 때 보면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럼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박수 어디에 치는지 참 잘 모른다고. 실제로 주례사가 훨씬 더 훌륭한데 그때는 박수 안 치고 여기는 막 박수 치잖아, 그죠? 이 박수 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어떤 곳에 있느냐,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초급 장교로서 배치된 곳이 식당 장교일 때 식당에서 이제 밥하는 거 그 취사 장교였다는 거예요. 취사 장교가 되니까 마음속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절망적이었대요. 나는 육사를 졸업할 때에 앞으로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그 어떤 그 참 이거 나라를 이끌고 훌륭한 장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식당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속에 좀 우울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자기 마음의 자세를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전방에 가 있는 또 지금 현재 군인들로서 나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대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좀 여유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장교가 무슨 밥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가지고 가상작전 연구를 시작한 거야. 가상작전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강이 있고 그다음 뒤에 산이 있고 적들이 그 산 뒤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도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서 산을 넘어서 그 적들을 이거 물리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가상작전 연구를 했답니다. 가상작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젠하워가 미국 육군성에서 육군 가운데서 가장 작전에 능한 그런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 어떤 가상적인 작전 연구를 가지고 그가 배치된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거기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정말 그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내 어떤 팩트를 바라보게 되면은 때때로 절망스럽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내 어떤 그 팩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훨씬 더 훌륭한 일을 갖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가가지고 제가 이제 기숙사방에 미국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3개월 살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 아내가 오지 않고 제가 이제 먼저 가서 3개월 동안 먼저 집도 얻어놓고 차도 사놓고 좀 안정되고 오라 해서 제가 먼저 이제 갔죠. 가는데 제 기숙사방에 참 재밌는 그림이 2개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고양이가요 다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호랑이를 갖다 노려보는 거야. 노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 째려보는 그림이에요. 고양이가 호랑이를 노려보는 그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면은 When you dream, dream big. 꿈을 꿀 때는 크게 꾸라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고양이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호랑이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벽에서는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그 세일보트를 가지고 막 이제 바람 부는데, 이렇게 세일링 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요, The runner don't quit. The quitter don't run. 그러니까, 달리는 자는 멈추지 않고, 멈추는 자는 달리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이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것이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이다. 프론티어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운동도 뭐 이렇게 보기도 좋아하고 하기도 좋아하고 합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우리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운동 다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라고 하는 그겁니다. 미식 축구라고 하면 이게 그 룰을 모르고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뭐 가다가 또 말이지 뭐 이렇게 스럼 짜고 또 밀고 그러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환호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땅 따먹게. 미국 서부 개척하듯식으로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면 그 포스트 다운까지 10야드를 못 가면은 그다음에 뭐 그 공수가 바뀌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룰을 알고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 작전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떤 사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은 지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은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말세에 기룡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쭉 그 말세에 관한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책 같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책 같아요. 그만큼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악한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AI를 좀 더 제가 좀 뭐 전문적이라기보다도 좀 더 열심히 좀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했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 생각 왜 하느냐 하면은 저는 전에부터 늘 그런 우려를 늘 했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공부 조금 하면서 뭐 이렇게 AI 시대나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로봇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 휴머니티가 파괴될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거칠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드론 나오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전쟁에 사용한다. 이거 AI 나오게 되면 인성이 파괴된다. 늘 그 얘기 했었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 대한 시청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9금 사이트를 더 좋아하느냐. 사람이 점점 근데 빠져들어가거든요. 악한 것은 훨씬 더 빨리 진보합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 10배 이상 빨리 진보해요. 어떤 것이 우리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게 되면은 그 신기술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선용되고 또 우리 순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은 악용이 되고 역기능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 좋은 방송, 이 좋은 말씀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눈이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채널에 이게 손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 그런 뭐로 그런데 뭐 이런 말보다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그 반어적 접속사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뒤집는 접속사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점점 사람들이 좋지 못한데 눈이 가고 손이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역기능적인 어떤 그 변화들, 또 이런 기술들, 이런 소위 말하는 매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돼.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 이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종합적인 큰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그 순간적인 목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중학교 있는 줄 몰라서, 진짜요. 한 번에 선생님이 부르더니만은요, 너 중학교 가래.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가는 데래. 그 제가 중학교 갔었어요. 그때 중학교 가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 4대 부중은요, 그 당시에는 특차였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조금 그래도 뭐 좀 이게 예쁜 아이들 골라가지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가보니까 이제 부속 중학교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공부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박사 공부 끝나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되더라고요. 박사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법만 배우죠. 공부는 못 배워요. 얼마나 단편적으로 배우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뭐 박사학위 얻었다. 아이고 제가요 항상 부끄러워요. 뭐냐면은 제 전공 과목도 잘 모르고요. 더더구나 다른 광범위한 그 신학의 분야들은 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식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학문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요, 사람들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했어요. 게보르된 자인이 아니라 베르된 자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만큼 미숙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가장 미숙한 존재라, 동물이다 그렇게 말해도 unmature animal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그 댁에서 놀러 갔다가 송아지 새끼 나는 거 한번 봤어요. 송아지가 새끼 나는 게 아니라 소가 새끼 낳는 거죠. 소가 새끼 나는데 송아지가요 나오더니만은 처음에 맞아 뭐 다닐 때 흔들흔들 하더니만 금방 일어나더니만 막 몸을 흔들고 부득부득 하더니만은 같이 걸어 다니더라고. 애미하고 같이 걸어 다니다. 그게 불과요 3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기도 하고 말이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애미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엄머추를 하거든요.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람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학자이냐, 그 라무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자는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많이 배우는 자다.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하냐?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배우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배우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좀 마음이 제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죄송하지만은 요즘엔 뭐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전에는 뭐 책을 갖다 길을 쓰고 읽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시간이 또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제 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어떤 삶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그라운드,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배우고 확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거 우리가 그 인간의 구성을 지정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가 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지가 확보가 돼요. 그런데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하게 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분하게 정적인 요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물론 우리가 지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적인 요소 없이는 신앙이 이렇게 구성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라이마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식자우환. 아는 것만 가지면 항상 근심이 많아요. 아는 것만 가지면 근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요소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하는 바로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지식도 있고 또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이 소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궁중 학문을 잘 배운 사람이잖아요. 전쟁도 그렇게 잘했대요. 우리가 뭐 이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모세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그 전쟁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게 모세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을 만큼 전쟁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이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결하잖아요. 대결할 때 보면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때 바로가 자기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형제같이 자랐지 않습니까? 자랐던 모세가 와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전쟁도 잘하고 또 실력이 있었던 또 지식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백성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떤 자존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심리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시면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지식적으로만 살 때에 보면은 40년, 전반기 40년을 사이렌으로 마치잖아요. 이런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철학, 그 당시에 수사학, 그 당시 여러 가지만 학문들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쉽게 말하면 랍비, 많은 그 훌륭한 랍비의 소위 말하는 무리들 가운데도 최고의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이 문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서울역 들어갔다는 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바울 보십시오. 율법도 잘 알았죠. 더더구나 우리가 그 아리오바고라는 데 가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익스와 함께 변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학적으로 변론할 만큼 그런 철학적인 좀 학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는 살인자. 다시 말하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면 결국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어설픈 지식 가지고 지금 AI 만들겠습니까? 드론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프린스턴 갔을 때, 프린스턴 한번 이제 강의하러 갔었어요.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재밌는 걸 제가 이제 쭉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인슈타인이 그 프린스턴에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있던 방도 제가 이제 가보고 쭉 했는데, 그 가보면은 이제 뭐 공원도, 정원도 있고 참 좋아요. 그 프린스턴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린스타운이에요. 프린스타운이에요. 그 왕자들의 타운이라고 말할 만큼 좀 좋은 동네인데, 거기 가보면 조그마한 이제 저수진가 뭔가 그런 게 있고 벤치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하고 같이 늘 그 대화하던 그런 장소라요. 거기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누굽니까? 원자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그 과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르살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르살롱. 이 살롱이 뭐냐 하면은 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뭐 차 마시고 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의 르살롱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자리가 르살롱이에요. 근데 그 교제할 때 보면 안슈타인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르살롱을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은 물리학자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건축학자도 있고요. 그 중에는 뭐 미술가도 있고요. 음악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인문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거기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가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성의 교류,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전공 과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올바른 신앙과 지식의 그게 좀 뭘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고 그다음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한다. 이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배우는 대로 살고 또 확신한 믿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때때로 보면 배우는 대로 안 살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거 아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식 사회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가 많고요. 뭐 어제도 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앙사회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데.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 제가 어저께 이제 부천에 설교하러 갔었어요. 부천 어느 게 설교하러 가서 갔다 이제 참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왔는데 그 지역 가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래. 부천이래. 그 서울신학대학교도 있고 하는 그 지역 그렇다는 거예요. 그 평균 치니까요. 교회가 뭐 99m마다 교회가 하나 있대나?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신앙사회 같아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식인도 많고 신앙인도 많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지식사회 아니고 신앙사회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속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참 우리가 볼 때는 혼잡스러운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청률이 이겨나갈 수 있겠냐?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겠냐? 간단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우리가 늦지만은 정말 우리 충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 사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죠? 또 넥스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인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린 적어도 지식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배움과 우리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